작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회사에 다니는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업 전체 매출액의 53%가 0.1%에 불과한 중견 및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매출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다 또는 대기업은 망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한국 대기업은 주요 63개 세계 상품 서비스 중 6개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42.5%로 1위, 낸드플래시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33.7%로 1위,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60%로 1위,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21.7%로 1위, 초박형 TV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19.0%로 1위, 조선 부분에서 HD 현대중공업이 18.3%로 1위에 이름을 올렸죠.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와 HD 현대중공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위상이 떨어질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1971년 창업 후 오토바이용 헬멧 한 우물만 파서 굳건히 세계 1위를 지키는 HJC, 1987년 창업해 카지노용 특수모니터 부문에서 20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코텍, 고층 빌딩, 교량 등의 설계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부르즈 칼리파, 러시아의 러스키 아일랜드교,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에 적용시킨 마이다스 IT 등등 히든 챔피언들이 수두룩하죠. 이런 중소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이 아닌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세계 1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궤도에 오르는 순간 삼성전자 정도는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 원천 기술을 개발해 기계까지 완성해 가동 중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나 기업도 따라하지 못하고 군침만 흘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기술력만은 세계 1등 수준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IT 등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기술력 가운데 세계 1등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1등 기술들이 세계 1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 2년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의 기술 수준, 기술 격차를 미국, EU,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올 2월 2022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죠.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136개 국가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단 한 분야에서도 1등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 전체 대상 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으로 평가됐는데 충격적인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의 1위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좁혀가고는 있지만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꼴찌로 하락한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 중소기업 중에 굉장한 돌연변이 기업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것은 아이폰에 투영된 기술력을 실물, 즉 현실로 구현했기 때문인데 아무도 생각 못한 특출난 기술력이라 해도 그걸 현실로 구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문인식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스마트폰에 구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 한국 중소기업이 돌연변이인 것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꿈만 꿀 뿐 현실에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력을 기계로 구현해 벌써 20년째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이 아직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미 국방부 등 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업체가 독점 계약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업으로 남겠다며 전부 거절해왔는데 기술력을 탈취당하지 않으면 분명 한국을 넘어 세계 1위까지 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요? 부실한 수사로 죽어가는 세계 유일 신기술이라는 팻말을 든 남성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남성은 자신이 보유한 세계 유일 신기술을 국내 유명 대학교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병원 측에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도둑맞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이 제기한 수천억 원은 본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과소평가한 금액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많은 과학자들이 나노 기술을 꼽을 겁니다.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유래한 나노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였던 그는 1959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브리테니커 사전 24권에 든 모든 내용을 하나의 여자 머리핀에 담을 수 있다며 분자 크기의 기계 개발을 제안했죠. 하지만 너무 앞섰던 것일까요? 당시 그는 농담도 잘하는 파인만 씨로 큰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웃음을 샀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나노 이런 것들은 크기와 관련된 용어들인데 그가 언급한 나노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세상이니까요.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100마이크로미터로 보고 봄철 한국을 강타하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그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입니다. 나노는 마이크로보다 1000배 작기 때문에 파인만이 언급한 분자 크기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60년 전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나노 기술이 발전해 나노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파인만의 제안처럼 분자 크기의 기계가 등장해 인체 곳곳을 다니면서 세균을 사멸하고 약물을 전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크기의 공격용 드론이 등장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암세포 파괴기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현존하는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리고 이 기술은 전자, 반도체, 식품, 철강, 건설, 화장품, 의약품 등등 현존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 또는 기업이 21세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첫 언급으로부터 41년이 지난 2000년 1월 21일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파인만이 근무했던 칼텍을 찾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이목을 끈 전략을 하나 발표합니다. 미국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나노기술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장치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정보시대를 개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1세기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죠. 이것이 바로 2000년 1월 제시된 국가 나노 기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개월 후 한국에서도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해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6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전통산업을 연결해 우리 경제를 세계 선두로 이끌어가는 개혁에 대해 좀 더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노기술을 잘 활용해야 정보기술 등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니까요. 사실 이 기술은 40년 전에 언급된 후 과학기술자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국가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됐습니다. 이후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일제히 나노기술 연구를 시작했죠. 그런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나노기술 발전 계획을 밝히고 2주 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노기술을 언급하기 10개월 전에 한국에서 특허 하나가 신청됩니다. 고미분말 분쇄기 밀이라는 이 특허에서 발명자는 당당하게 비금속 광물을 1000나노미터까지 분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0.1 미크론은 1000나노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나노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나노 크기로 분쇄가 가능한 분쇄기 특허가 출원된 것이고, 이 기술의 발명자가 바로 위 사진 속 주인공 강대일 박사입니다. 원래 강대일 박사는 1996년까지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 투입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재직할 당시 그는 미세한 입자를 연구하다 초밀 입자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나노 기술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2002년에 특허 등록된 고미분말 분쇄기 밀이라는 발명 특허는 제철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를 분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분말의 입도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됐죠. 이후로 나노기술 연구에 올인한 끝에 2002년 6월에는 초미세 분체 영역까지 분급이 가능한 건식 분급기를 출원했고, 2002년 8월에는 마이크로 초미리 분쇄기 등을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허 기술들의 집약체가 현재 강대일 박사가 재직 중인 에이펙셀의 건식 초미세 분쇄기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열심히 가동 중에 있죠. 사실 이 분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천연 물질을 맛, 향, 색상, 영양소 등 고유 성분의 손실 없이 완벽하게 나노 크기로 분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밖의 방식으로 분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다른 국가들도 나노 크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인데 계면 활성제 등의 용매에 이를 녹여 나노 크기로 만든 후에 다시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한계는 30나노미터. 하지만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분쇄기는 그 반대인 탑다운 방식으로 천연물질을 원물에서부터 분쇄하기 시작해 100나노, 300나노, 500나노 등 원하는 크기로 분쇄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이미 20년 전에 이 기술을 확보해 가동 중인 것이고 20년이 지났지만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얻기 위해 미 국방부, 보건성 등 해외 정보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독점 계약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죠.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기술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몇 푼에 기술을 뺏어가려는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나노기술 고도화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강델 박사는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불려다니기 바쁘니까요. 아래서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에이펙셀은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건식 나노 분쇄기를 이용한 나노칼슘 생산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개발해 생산한 이 나노칼슘이 너무나 탐났던 국내 한 대학교와 유명병원에서 에이펙셀 특허를 도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죠. 지난 2012년 부산지법은 국내 모 대학교의 신모 교수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모 교수는 국내 한 대학교의 교수로 그는 나노 기술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이펙셀의 고미분말 인쇄기를 이용해 생산된 나노칼슘 원료를 공급받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며 또 다른 나노칼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특허번호를 떡하니 게재하고는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고미분말 분쇄기로 식용 굴껍질 칼슘을 구상형의 나노급 분말로 조제하였습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라며 거짓말을 했고 동물 실험 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 회중, 그리고 골소주 면적이 모두 OVX4에서 가장 높았다 등으로 소개했죠. 하지만 원료인 나노칼슘은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물 실험 결과와 임상 실험 결과는 에이펙셀이 제조한 나노칼슘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진행한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이를 해당 분야 권위자인 대학 교수가 홍보하고 있으니 효과가 보장된 사기가 아닐 수 없죠.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 결국 에이펙셀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해당 대학교 나노공학부와 모 병원이 해당 칼슘을 마치 위 두 곳에서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 부당이익은 고스란히 에이펙셀의 손해로 귀결되니까요. 그런데 위 교수가 상당히 교묘한 사기꾼입니다. 에이펙셀이 처음 나노칼슘을 생산했을 당시 유통을 위해 파트너를 찾던 중 장영실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해당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국내 나노기술 분야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의 명성, 대학교 간판, 유명병원의 이미지가 조합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죠. 그래서 나노칼슘을 공동 개발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교수가 잠시 쉬는 동안 유력 일간지 기자들을 개인 연구실로 불러 따로 브리핑을 했죠. 자신이 혼자 개발했다는 거짓과 함께 말이죠. 이 내용은 그대로 중앙일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등등 유력 매체에 실려 에이펙셀은 기계를 개발해 놓고도 눈앞에서 특허를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항고 법원의 판단은 고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500만 원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위 강대일 박사가 제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이 기술은 전세계 유일한 기술로 미 국방부 및 보건성 등 기관과 전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독점 계약하려고 했었지만 기술 공개를 요구해 결렬됐다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잠시 강 박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내용을 말씀드릴 기업은 일본의 IHI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선 엔진, 우주 정거장 부품 소재, 항공모함 제작 회사입니다. 2004년도 각종 나노 소재를 실험한 후에 일본에 이주하여 IHI사 브랜드로 찍어서 에이펙셀 나노 장비를 전 세계에 제조해서 판매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왔고 그것이 저희와 맞지 않아서 결렬되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HI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선박과 군함을 제조해 큰돈을 벌었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군의 전투기를 제작해 공급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주산업에 대한 꿈을 키워 지금은 우주선 엔진, 우주정거장 부품 소재, 항공모함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IHI는 에이펙셀의 나노 기술을 확인한 후 양사는 2003년 8월 기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직접 포항을 찾아 각종 나노 소재 실험을 진행했고 기술력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기술력을 탐낸 IHI가 일본으로 돌아가 IHI 로고를 붙여 전 세계 나노 분쇄기를 유통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어왔고, 기계 내부가 공개되면 모든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기 때문에 계약이 결렬됐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도 역시 일본의 세이신 기업인데 세계 최대 초밀입자 분쇄기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2005년도에 일본에 이주를 해서 일본 세이신 브랜드로 전 세계 에이펙셀 나노 분쇄기 판매 사업을 그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결렬되었습니다. 위 계약 결렬 1년 뒤 또 다른 일본 기업이 에이펙셀을 찾았습니다. 세이시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분쇄기 전문 기업으로 그들의 제안도 동일했습니다. 에이펙셀의 건식 분쇄기를 일본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전 세계에 판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당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건식 분쇄 방법을 이용해 나노 사이즈의 분쇄가 가능한 장치는 없으며, 범용 소재가 나노 사이즈까지 분쇄된다면 재료 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계 자체가 넘어가는 순간 모든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약은 결렬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윈덤 시큐리티 투자증권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8년도에 저희 에이펙셀을 실제 방문하였고, 회장단이 포항에 5억 달러 투자해서 나노 산업 단지를 설립하자고 하였고, 이 나노 산업 단지에 이제 50대 50 지분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투자할 시점에 와서 나노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에이펙셀 본사의 경영권 51% 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에도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투자 전문 회사 윈덤 시큐리티는 2008년 포항으로 날아와 에이펙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포항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해 나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에이펙셀 제품의 미국 유통을 위한 유통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자금을 투자해야 할 시점에 건식 나노 분쇄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에이펙셀의 지분 51%를 요구하는 바람에 전면 무산됐습니다. 경영권을 넘기라는 의미였으니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그 글로벌 기업은 포스코로 2009년도 7월 달부터 실험을 계속해서 검증을 해왔고, 또 2010년도 8월 연구 용역 계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회의록을 보면 에이펙셀 나노 분쇄 기술의 기초 원리를 포스코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렬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 포스코 역시 에이펙셀의 나노 분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이 추진됐었습니다. 포스코와 에이펙셀은 2009년 5월 말 처음 만나 강델 박사가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나노 기술의 포스코 활용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에이펙셀은 슬래그, 즉 철광석, 석탄, 석회석 등 천연자원으로부터 철강 제품을 생산한 후 생산된 부산물을 나노 사이즈로 분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포스코에서 직접 에이펙셀 공장에서 실험에 참관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약 4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신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었죠. 실제로 슬래그 사업 기술 검증을 위해 3억 원의 실험 설비 계약이 체결됐고, 니켈을 몇 나노 입자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펙셀의 나노 기술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 후 나노 분쇄 기술 기초 원리를 포스코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이펙셀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뺏기기보다는 국내 기업을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핵심 기술 공개는 회사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 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대단한 기술을 외국 기업 또는 대기업들이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사용하려는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정당한 특허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원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술만 취하려는 욕심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에이펙셀에 접근한 업체는 비단 위 4개 기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국방부나 또는 미국 보건성, 독일의 지멘서, 러시아 크레물린궁, 또 미국 아메이사, 미국 화이자, 미국 월마트, 일본 롯데그룹, 일본 신일본 제철 이외에 또 국내 S전자나 L전자,
또는 방산 기업인 H사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그 소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서 대외적으로 또 비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즉 반도체나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실험을 진행했고 또 협상도 많이 해왔지만 결국은 기술 이전 요구라든지 또는 독소장이 가득한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제시하든지 아니면 이제 원천 기술 뭐 또 회사 본사의 경영권 지분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결렬이 되어 왔는 거죠. 또한 2007년도 전후에 이제 국내 최초로 대부분 과학 재판을 통해서 나노 기술을 이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법정 시비로 약 한 10여 년 가까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저희 환경에서 에이펙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 것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칼슘을 나노화시키는 것이 인류 건강을 지키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역대 이명박 정부나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올리면 항상 그 일자리 창출이나 한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국책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왔죠. 그러나 이제 이 기술을 검증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제 대학교 나노공학부 교수들이나 이제 전문심사위원들로 구성돼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걸 공개를 하는 이런 조건이 항상 따로 붙어서 그래서 늘 결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실제 에이펙셀의 고미분말 인쇄기가 나노 크기로 분쇄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이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현재 포항 공장에는 특허를 기반으로 한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 분쇄기가 가동 중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해 우수품질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6일 산업자원부 산하기술표준원은 테크월드의 건식 초미세 분쇄기에 우수품질 인증서를 수여했는데요. 우수한 기계료,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EM마크는 아무 기계에나 부여하는 마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한 후에 수여하죠. 그 검증은 포항 공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광물성 일반 유황분말을 본인들 앞에서 투입한 후 평균 입도 크기 3에서 400나노미터 크기로 제조하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를 입도 분석기로 확인했습니다. 광물성 유황분말을 선택한 이유는 유황의 특성상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녹아버려 에이펙셀에 주장한 상온 15에서 25도 사이에서 나노 입자를 제조하므로 녹차나 홍삼 등등 식재료 고유의 향, 색상, 맛, 영양소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공 기술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상온에서 녹지 않고 뽀송뽀송한 유황 나노분말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이죠. 그리고 검증단이 3,400나노미터를 요구했던 것은 무조건 나노 크기로 만드는 기술력이 아니라 원하는 나노 크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컨트롤이 가능한가를 보려던 겁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은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보다 큰 입자로 가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죠. 검증 결과 그래프에 증명된 것처럼 분쇄된 유황의 4분의 3이 451.9나노미터 이하였습니다. 검증단의 평가는 놀라웠죠. 검증단은 신청 제품은 아직 국내외 다른 기업에서 개발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분쇄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며 자체 기술진에 의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설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투입 전에 비해 분쇄 입자가 최소 2배 이상 미세하게 가공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쇄 기간을 충분히 늘린다든지 분쇄 횟수를 2, 3회로 하면 분쇄 효율도 따라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셀의 건식 나노 분쇄기는 나노 분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원하는 나노 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나노 전문가들이 에이펙셀 기술 완성도에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나노든 10나노든 100나노든 500나노든 어느 기업, 어느 국가, 어느 산업, 어느 제조업 분야가 원한다면 언제든 얼마든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이 세상 모든 제조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제조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릴 기술이라면서 산업재료가 아닌 왜 고작 건강기능식품인 나노칼슘을 만들고 있을까요? 25년 전부터 나노 기술이 저희들 출발하면서 왜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특히
이제 나노칼슘 분야에서 집중으로 달아왔느냐.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 반도체나 태양광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이 다 대기업들하고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국으로 이전해오라든지 아니면 아예 독점권을 다 달러가는데 그 조건들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흡수 안 되는 생지형이 안 되는 딱 한 가지 소재 칼슘, 이걸 저희들 나노 기술로 응용해서 인류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또 질병 퇴치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칼슘의 생지용이라다 보니까 이쪽을 집중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자금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개발할 때 많은 분야를 펼쳐놓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칼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달아왔고, 사실 이번 취재를 시작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 협상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칼슘을 만들기 위해 나노 분쇄기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S전자와 L전자는 인간이 발견한 물질 중 가장 단단하고 강하다는 탄소 나노튜브의 나노화가 가능한지 직접 탄소 나노튜브 분쇄를 의뢰했었습니다. 이에 에이펙셀은 이들을 나노 크기별로 분쇄해줬었죠. 그러니까 녹차나 홍삼처럼 가벼운 소재뿐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물질까지 나노 사이즈로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유황, 시멘트, 탄소 나노튜브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재를 나노 크기로 분쇄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대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독점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서 칼슘을 선택한 겁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 먹으면 되지 무슨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칼슘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난 1991년 노벨의학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닥터 조엘 월렉 박사는 저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연사 한 3,000명을 부검해 그 결과를 공유했는데 147가지 질병의 원인이 칼슘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신경신호 전달체계가 파괴되며 골다공증을 포함 골감소증,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암 등 147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에만 필요한 영양소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에 불과한 혈액 중 칼슘은 우리 몸 60조 개의 세포에 관여하는 절대 영양소니까요. 이를 직접 실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팀은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쥐의 심장 근육을 떼어낸 후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된 용액을 주입했더니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지만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했더니 심장이 멈춰버린 것.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 세포가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 뛰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고 밤에 모든 장기가 잠을 자도 유일하게 심장만은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촉매 역할을 칼슘이 맡고 있는 겁니다. 위 영상에서 보셨듯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완작용을 합니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즉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은 필수 영양소를 넘어 절대 영양소로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몸속 혈액과 세포에서 칼슘의 황금 비율 1%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뇌는 혈액과 세포에 칼슘을 채우도록 명령해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진 뼈로부터 칼슘을 가져와 혈액과 세포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칼슘을 유리칼슘 또는 악성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슘들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관벽에 그대로 굳어집니다. 칼슘의 다른 말은 석회석인데, 이 석회석이 혈관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고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우유나 멸치 등 칼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식품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커서 뼈에 그대로 흡수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이 독보적인 겁니다. 오죽하면 나노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교수와 유명 병원이 앞다퉈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뻥을 쳤을까요? 저도 소비자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같은 소비자 입장인데, 이 소비자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흡수율과 또 한 가지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나 식품회사들이 소개 내용 보면 흡수율만 99%, 흡수율이 높다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생체 이용률이 99% 이상으로 뛰어나다 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보지 못했었을 겁니다.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체 이용률이라는 건 바로 효능과 효과입니다. 우리가 녹차를 마시더라도 녹차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내 몸에 생체 이용이 돼야 되고, 인삼을 한 뿌리 먹더라도 탕제법이라든지 추출해서 영양이 풍부한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이게 내 몸에 다 영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능과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이 효능과 효과를 따지는 것이 바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고유에 내재된 영양 성분이나 색소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때문에 결국 흡수율은 뛰어나더라도 생체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칼슘을 넣고 봤을 때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녹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온화 칼슘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온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나노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너무 미세하니까. 그래서 물에서 소금이 녹듯이 설탕이 녹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전물이. 이렇게 되면 와, 이렇게 잘 녹았으니까 생체 이용률까지도 극대화되겠구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소장에서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또는 영양소가 그대로 내 몸의 이용률을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에 적당하게 맞춰주는 게 저희 에펙셀 나노 기술인데, 예를 들면은 소장 입구에 입자가 도달하면 우리 굴껍질이거든요. 근데 이 굴껍질의 아연 성분이 이제 소장 입구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입구에서 아연 활성도를 극대화시켜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효과를 잘 나타내는 게, 주제하다시피 칼슘은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 아무 칼슘이나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신체 건강에 필요해서 섭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신체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2017년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영양소로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25에서 30%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모두 우리 신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나노 기술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킨 제품이 바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입니다. 위 대학 교수와 유명 병원이 원료로 가져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원료가 이 제품인 겁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기술은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3개월 내에 유사기술, 유사제품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유사제품 또는 효능과 성능을 높인 추월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죠. 그만큼 기술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지만 아직 그 어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모방제품이나 유사제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깐깐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 광고심의기구는 2006년부터 이 제품의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라는 광고심의를 허락해줬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나노의 세계는 적혈구보다 1000배 작은 세상이며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크기의 칼슘 제품과 나노 크기의 칼슘 제품 중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당연히 나노 제품입니다. 미세할수록 흡수가 수월할 수 있고 미세할수록 혈중에 도달하는 양이 많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강 박사님이 자신있게 나노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99%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먹는 족족 뼈에 차곡차곡 축적된다는 뜻이죠. 사실 에이펙셀은 나노칼슘을 베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연골 튼튼 제품의 경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철갑상어 추출물을 추가해 뮤코다당 단백 기능성에 더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칼슘을 핵심 성분으로 넣었죠. 뮤코다당 단백이란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또는 오징어, 개, 어패류 등의 생체 내에서 주로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연골 조직을 열수 추출 또는 효소 분해한 후 여과, 농축, 정제 또는 건조해 제조합니다. 이 뮤코다당의 핵심 성분이 콘드로이친 황산인데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수 성분입니다. 지난 2004년 스위스 취리 대학병원이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 황산을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관절과 연골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퇴행성으로 관절이 불편한 환자 120명을 60명씩 나누어 1년 동안 3개월씩 800mg의 콘드로이친과 대조군을 섭취시킨 결과 주관적 지표인 VAS가 감소하고 평균 보행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즉 콘드로이친 황산을 섭취함으로써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감소됐고 무릎 기능이 향상됐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죠. 에이펙셀의 관절 연골 튼튼은 덴마크산 철갑상어 연골, 뮤코다당 단백을 함유한 덕분에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이 타 콘드로이친 제품들과 차별되는 것은 나노칼슘을 21% 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노칼슘 한 박스 이상 분량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과 더불어 골다공증 발생 위험까지 관리 가능한 복합 케어 제품입니다. 사실 에이펙셀은 엄청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아마 일부 신문기사로 에이펙셀이 코인 사기를 친 당사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에게 당해 수십억 피해를 입고 공동 피해자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강델 박사님과 에이펙셀은 평생 나노기술 등을 연구한 순진한 과학자들이지 노련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순진한 과학자들을 꼬드겨 코인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제품 잘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사기꾼들의 이빨림에 놀아나 수십억 피해자가 됐죠. 전세계 기관과 유수의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사기꾼에 휘둘리고 교수, 의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들과의 소송전 때문에 연구는커녕 법정에 불려다니는 현실이 이해되시나요? 한국 정부가 벌써 20년 전인 2003년에 나노기술 중 가장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나노입자 가공에 가능한 분쇄기를 보유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이 기술을 살리지 못하고 20년째 지체되고 있는 현실 또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은 제조 응용 기술이지 원천 기술이 아니니까요. 이런 기술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주고 투자해야 하는 기술인데 다행히 20년째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등이 똑같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요? 생각 있는 높은 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에서 회원 가입하신 후 타임셀 공구 탭으로 이동하시면 에이펙셀의 세계 최초 독보적인 기술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역대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광고로 제게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비를 제외하고 전부 사회로 환원될 것이고 이 영상의 목적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이상의 아니 전세계 1위 기업의 등장을 바라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펙셀의 기술력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혹시 주위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강대일 박사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